ITQ 엑셀 2024년 9월 21일 A형 수험자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에 대시 성명으로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저장하며 답안 전송을 눌러서 전송을 합니다. 문제는 총 4단계고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 1로 작성을 하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저장을 하며 모든 것은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A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열 너비를 1로 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전체 시트를 선택하시고 그거를 불림 12를 선택합니다. 시트를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을 누르고 시트를 2번 복사해 줍니다. 제일 시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을 또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세 번째도 제3작업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제1작업을 선택합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누르시고 찾아보기를 누릅니다. ITQ 폴더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수험번호를 누르시고 대시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상단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확인하시고 전송을 한번 눌러주신 뒤에 그대로 전송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4셀에 커서를 넣으시고 J까지 드래그를 하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수업료 밑에 Alt F에서 당연히 원을 입력을 하고 엔터 입력을 하시고 B의 5셀을 선택하셔서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글을 모두 입력을 하시고 전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모든 테두리를 두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제목만 선택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밑에 두 줄만 선택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해 줍니다. 제목하고 강좌명 수강료를 선택해서 뒷배경색을 주황으로 선택해 줍니다. 전체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요. 숫자만 선택해서 콤마를 선택해 줍니다. 3개의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또 3개를 선택해서 셀 병합을 해줍니다. 세로 사선을 줄 셀을 선택을 하시고 셀 병합 또 다시 셀 병합을 해줍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너비를 좀 넓혀주고 강좌명이 잘리지 않도록 좀 더 열을 넓혀줍니다. 이렇게 전부 열을 넓혀주셨으면 흰높이를 주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흰높이도 주도록 합니다. 이 흰높이는 한 20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형을 불러오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굴림 11, 정렬은 숫자와 회계의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을 하고 있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했습니다. 제목은 사다리꼴을 사용을 하고요. 그림자로 옵셋 오른쪽을 이용을 하고
글을 입력을 하신 후에 서식을 적용을 하겠는데 글꼴 굴림 24포인트,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탭에 도형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으로 가셔서 사다리 꼴을 선택하고 B셀에서 G셀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선택으로 가셔서 굴림 24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고 굵게 뒷 배경은 노란색으로 해주고 글씨는 검정색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글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다음에는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기를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옆에 칸으로 가서 먼저 글을 입력하기 전에 칸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칸을 하고요. 여기 셀 병합을 해주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결, 발센터, 제 당장, 센터제 글씨를 모두 입력을 하시고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줍니다. 전체를 선택해서 컨트롤 C를 하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그림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오른쪽 끝에 맞춰서 조금 더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뒷 배경은 흰색으로 선택을 하시면 뒤에 있는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원본은 드래그를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결제란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다음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강좌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FH14에 커서를 가져다 넣으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을 하시고 원본은 강좌명을 원본에 커서를 클릭을 해주시고 강좌명을 모두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신 후에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글씨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칸이 조금 부족하네요. 칸을 조금 더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다음은 셀 서식 G5의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도록 하시오. G에 여기 수강 인원이죠.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 셀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사용자 지정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선택하시고 뒤에 명을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홈탭에서 오른쪽 정렬까지 해줍니다. 분류로 이름 정의를 해야 하는데 여기 뒤에 분류를 모두 선택하시고 오른쪽 키 눌러서 이름 정의에 분류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이름상자의 분류라고 이름이 정의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값을 모두 입력을 했고요. 다음은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함수 문제고 7번은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1번 요일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개강일에 대한 요일을 예와 같이 구하시오. 추주와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요일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weekday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weekday 하고 날짜를 선택을 하고 리턴 값을 입력해 주어도 되고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10월 4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이기 때문에 6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복사를 해주면 이것은 일, 월, 화, 화요일, 이것은 일, 월, 월요일이 반환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추주를 넣어서 그것을 숫자가 아니라 글씨로 나타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한 값이 처음 1이면은 일요일이라고 반환을 할 것이고 1이 반환이 되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이렇게 써주면 반환되는 값은 1, 2, 3, 4, 5, 6, 7 중에 하나가 반환이 될 거고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1이면 일요일, 3이면 수화요일, 7이면 토요일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도록 하고 엔터를 눌러준 후에 복사를 해주면 그 숫자대로 요일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의실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수강코드 네 번째 글자가 3이면 학습 동아리실, 4면 창작 연주실, 그 이외에는 다목적실로 구하는데 if와 read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read로 수강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B의 5셀에 있는 값 중에서 네 번째 값 36436 이렇게 반환이 되어야 되죠. 한 글자만 추출을 하겠다 하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값이 3이라면 학습 동아리실이죠. 학습 동아리실로 이 글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창작 연주실이나 다목적실 둘 중에 하나 다른 값으로 추출이 될 것입니다. 그랬는데 거짓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if문으로 분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이 아니라 4라면 이것도 참이, 그러니까 4이라면 그러면 반환된 값이 참이 되겠죠. 참이 4로 반환이 된다면 창작 연주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목적실이다. 거짓이라면 다목적실이다. 그리고 if가 두 개 쓰였기 때문에 닫는 것도 두 개를 닫아주어야 합니다.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고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3이면 학습 동아리, 그 이후에 다목적, 4는 창작 연주실 이렇게 반환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57과 자개공의 수강료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인덱스와 마치라는 함수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치라는 함수를 로우 값을 구하면 됩니다.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에
수치값을 찾아줍니다. 가로 열어보시면 인수가 검색할 값, 검색할 범위, 일치 유형이 나옵니다. 검색할 값을 오칠과 자개공예죠. 또는 글씨로 문자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범위가 어딘가요? 강좌명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값을 하나로 구하기 때문에 상대든 절대든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구하는 값이 여러 개다 할 경우에는 절대값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콤마하고 일치 유형은 꼭 넣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서는 기본으로 1이 되는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0이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정확히 일치하는 0을 주고 엔터를 넣어주겠습니다. 하고 복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이 반환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값, 로우 값이 반환이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구하는 건 여기 9만원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덱스라는 함수를 추가를 해줍니다. 인덱스를 이렇게 함수를 넣어보시면 인수값이 어레이와 로우 넘, 컬럼 넘버가 있습니다. 컬럼 넘버는 중괄호가 있기 때문에 꼭 입력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어레이를 범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강좌명부터 수강료까지 이렇게 어레이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우 값은 지금 마치로 구했습니다. 7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로우 값을 했고요. 컬럼 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값을 반환해줘라. 그럼 6을 반환하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수강료가 9만원이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눌러서 원단위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직업 능력 향상 최대 수강 인원. 직업 능력 향상 중에서 최대 수강 인원을 구하는 결과값의 명을 붙이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을 하는데 dmax 함수를 사용해서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 명자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인수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와 필드와 조건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꼭 제목부터 넣으라고 했죠. 직업 능력 향상, 즉 분류부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강 인원까지죠. 4개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필드는 반환될 필드죠.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직접 직업 능력 향상이라고 문자로 넣어주셔도 되고, 분류 직업 능력 향상 이렇게 범위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30이 들어오고요. 여기다가 N자를 넣고 0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래서 직업 능력 향상 최대 수강 인원을 구했고요. 다음은 문화예술 강좌 수를 구하는데 정의된 이름, 분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카운트 if 함수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는 카운트 if 하고 가로를 열면 레인지 범위를 줍니다. 문화예술 여기 분류네요. 분류에서 조건이 분류를 선택하니까 이름 정의되어진 이름이 그냥 들어오죠. 그냥 콤마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콤마 조건이 무엇이냐면 문화예술이 조건입니다. 이렇게 셀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 문자로 문화예술을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가로를 닫고 여기 콤마를 넣어줘야 되는데 점을 넣네요. 콤마 엔터. 그러면 3개의 강좌수가 반환이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수강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H14셀에서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수강료를 구하시오. V lookup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V는 V root of 가로 열고 인수를 보시면 검색할 값, 표 범위, 열 인덱스 번호, 그 다음에 범위 검색입니다. 여기 검색할 값은 가족공예 지도사죠. 하고 콤마, 표 범위는 룩업이기 때문에 제목 없이 강좌명부터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강좌명부터 수강료까지 하고 콤마, 인덱스 번호는 1, 2, 3, 4, 5, 6 여섯 번째 값이 반환이 되라 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false를 조건으로 넣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만원이 반환이 되죠. 콤마를 넣고 오른쪽 정렬을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모두 입력했고요. 조건부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수강료가 7만원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굵골 파랑 굵게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값을 모두 선택을 하시고 홈탭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누르고 새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수식을 이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하시고 수강료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수강료가 다음 수식의 참인값의 서식 지정에 커서를 가져다 넣어주고 수강인원을 선택합니다.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개를 추출을 할 거기 때문에 달러를 없애고 5라고 입력을 하시고 7만원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7만원. 하나, 둘, 셋. 이 조건을 넣으시고 서식은 굵게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면 수강료가 7만원인 것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진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80점 문제입니다.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와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B4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C 제2작업으로 B2로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키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두 번째 원본열 너비 유지를 선택해 줍니다. 전체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줍니다. 목표값 찾기는 B11부터 G11까지, B11부터 G11까지 이렇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평균을 입력합니다. H11세대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평균을 구하고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하고 테두리를 주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려면 equal D-average 가로를 열고 데이터베이스 수강 코드부터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콤마 반환될 값은 수강 인원 평균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반환이 될 거고요. 조건은 무엇이냐면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입니다. 그래서 분류 직업 능력 향상까지 범위를 주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24명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 향상인 학생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30명과 18명, 48명이죠. 나누기 2하면 24수로 정확하게 이렇게 24개의 평균으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직업 능력 향상 수강 인원 평균 25가 되려면 가족 공예 지도사의 수강 인원이 얼마가 돼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즉 여기 지금 평균 수강 인원 평균이 25가 돼야 되는데 가족 공예 지도사 여기 18명 있죠? 이것을 값을 올려서 평균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를 올려야 얘가 25가 되는지를 구하는 목표값 구하기가 되겠습니다. 커서를 여기다 가져다 두시고
목표값 구하기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가상 분석에 보시면 목표값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러오시고 수식 셀은 지금 H11번이고요. 찾는 값은 여기 24를 25로 바꾸겠다. 그 바꿀 값은 수강 인원을 선택을 해주시면 수강 인원 18에서 값이 올라가서 전체 평균 값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수강 인원이 아까 18에서 20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목표값을 찾아보았고요. 여기 성인이 아니면서 수강료가 3만 이상인 자료의 강좌명, 개강일, 수강인원, 수강료의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B14의 조건을 입력하고 B18셀의 복사 값을 추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상과 수강료가 조건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B14에 컨트롤 V 조건을 넣으시고 강좌명, 개강일, 수강인원, 수강료가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고 대상은 성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인이 아니면서 아니다, 성인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수강료는 3만 이상 크거나 같다 3 하나 둘 넷 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필터에 목록 범위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조건 범위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결과값은 제목을 전부 선택해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인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3만이 수강료가 3만이 넘는 것, 여기도 성인이 하나 있네요. 성인을 빼면 총 4줄이 추출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줄이 추출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3작업 정렬과 부분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작업으로 가셔서 제1작업 시트에 B4,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구분합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강좌명의 개수와 수강인원의 평균을 구하고 개요 윤곽을 지운 뒤에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복사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컨트롤 C 제3작업으로 오셔서 B2에 놓으시고 여기 홈 탭에 붙여넣기에서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원본 열 러비유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모든 테두리를 해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값이 추출이 분류별로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업 능력이 먼저, 그 다음 문화, 그 다음 관광체육이 로 그룹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값을 드래그 하신 후에 데이터의 정렬로 갑니다. 가서 제일 먼저 분류를 내림차순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능력, 그 다음 문화, 건강으로 이렇게 소팅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밑에가 개수고 평균이 위입니다. 그러면 개수를 먼저 구하고 평균을 구해줍니다. 부분합으로 들어가셔서 분류별로 그룹을 할 거고 개수를 구하는데 강좌명 개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빼주고요. 그리고 새로운 값을 배치를 하지 않고 값을 추출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렇게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부분합으로 들어가셔서 이번엔 평균을 구하는데 강좌명이 아니라 수강 인원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좌면 개수와 수강인원 평균이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탭에 굵은 테두리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개요는 데이터의 개요에 보시면 그룹 해제에서 개요 지우기 메뉴가 있습니다. 개요 지우기를 누르셔서 왼쪽에 있는 개요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는 좀 칸을 늘려주셔서 글씨가 잘리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으로 가셔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서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강인원, 수강인원과 수강료와 발레, 데생 수치와 벨리댄스, 오카리나 이런 강좌명이 있죠. 그러면 강좌명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 다음은 수강인원, 수강료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F11번을 눌러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데 여기는 총 6개의 그래프가 그려졌는데 지금 둘레 6개, 8개가 그려졌죠. 필요 없는 값은 지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천천히 보시면서 지워주시면 되는데 가죽공예 지도서가 필요 없죠. 발레, 데생 수채화, 정리수납도 필요 없고요. 벨리댄스, 오카리나, 오칠과 소도구까지 확인을 눌러주시면 6개가 선택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 키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수강료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조축도 이렇게 불러오고요.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시된 예제와 같은 모양으로 변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부터 차례대로 조건을 보시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차트는 묶은세로 막대형, 그 다음에 데이터 범위는 제1 작업 시트의 내용을 이용해 작업하시면 됩니다. 차트 시트를 맨 뒤로 이동하고 제4 작업으로 이름을 주면 되겠습니다. 3번까지 했고요. 4번은 차트 디자인 도구는 레이아웃 3 스타일 1입니다. 차트 디자인에 빠른 레이아웃 3를 누르시고 스타일을 1을 선택해 줍니다. 다음 영역 서식은 차트 글꼴 굴림 11, 채우기 효감, 질감 파랑 박엽지, 그림은 흰색입니다. 홈탭의 글자체는 굴림, 글자 폰트는 11이고요. 채우기는 서식, 도형의 질감에 파란 박엽지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림은 다시 한번 그림 영역이라고 보이죠? 이것을 클릭해주고 흰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제목 서식은 제목을 선택하시고 글씨부터 바꿔줍니다. 건강, 체육, 국립, 문화, 예술, 감자, 현황. 글씨를 입력하시고 ESC에 한번 눌러주신 후에 글꼴은 홈탭에서 굴림, 굵게 20입니다. 채우기는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테두리는 검정색을 줍니다. 여기 서식의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림자이라는 말 없죠? 넘어가고 7번째 서식은 이것도 조금 전에 변경했죠. 꺾은 선으로 변경하고 부자축을 부르고 출력 형태를 참조요. 표식은 여기 점 있죠. 점이 바로 표식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고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맨 처음에
채우기 및 선에 가시면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옵션에서 기본 제공을 누르시고 네모를 선택하면서 크기도 10으로 줍니다. 눈금선을 클릭을 하시고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선택하고 색깔을 검정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제시된 출력 형태와 같은 모양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축은 오른쪽에 보시면 40, 60, 80 이렇게 20으로다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 옵션에서 보면 축 옵션에서 기본 만 단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만 단위로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만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법내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여기 법내명에 보시면 수강료가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한 줄로 바꾸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선택에서 여기 수강료 단위가 있는 걸 클릭을 해주시고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해주시면 법내가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 법내 글씨가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도형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여기 도형에서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하시고 드래그해서 불러온 후에 조절점으로 방향을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홈탭에 글자도 불림 11 이렇게 바꾸어 주시고 배경색은 흰색, 그다음에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주시고 가운데 정렬까지 해준 뒤에 글씨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레이어가 빠졌죠. 데이터 레이어 추가. 지금 하게 되면 다 추가가 되는데 여기 지금 소도구 테라피만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해줍니다. 색깔이 좀 빨간색이 아니네요. 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축 값과 여기 사이에 선이 진하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진한 검정색으로 바꿔주고요. 밑에도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오른쪽도 검정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하게 선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조축에 보시면 눈금자 표시가 이렇게 나온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조축을 누르시고 여기 축 옵션에 보면 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없음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눈금자가 이렇게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은 크기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선택해서 오른쪽에 데이터 요소에 보시면 간격 너비가 지금은 7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70으로 주셔서 간격을 줄여주시면 이 그래프가 더 넓게 커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까지 만들어 보았고 시간이 되시면 1번, 2번, 3번, 4번을 살펴보시면서 빠진 게 없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저장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